지난 영상에서는 코키틀람 센터와 버키틀람, 로히드, 그리고 프레저 밀스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역세권과 한인 생활권, 강변 개발과 생활 편의성을 중심으로 보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준을 조금 바꿔서 보겠습니다. 역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가 아니라 얼마나 넓고 조금 조용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버크 마운틴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버크 마운틴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생활 인프라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버크 마운틴 빌리지와 새로운 학교가 이 지역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버크 마운틴이라는 지역에 처음 가보시게 되면 집들은 이미 조금 상당히 완성이 돼 있는데 동네는 아직도 완성이 되어 가는 중이라는 독특한 느낌이 있습니다. 새 타운하우스와 모던한 평면도, 그리고 넉넉한 방 개수와 가라지, 드라이브웨이, 조용한 거리와 가까운 자연 환경까지 아이 있는 가족이 집 자체만 보면 첫눈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코키틀람에서 신축 가족형 주거지를 찾을 때 버크 마운틴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을 생각하면 다른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고 병원과 학원, 수영장과 도서관을 이용을 하려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크 마운틴을 보러 온 분들이 마지막에는 꼭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생활하는 것도 편할까요? 이 질문이 버크 마운틴을 이해를 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버크 마운틴이라는 지역은 먼저 주택과 주거 지역을 만들고 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과 공공인프라가 조금 늦게 따라오는 방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주택의 완성도는 앞서가지만 생활권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번째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버크 마운틴 빌리지입니다. 약 39에이커 규모의 빌리지에는 주거시설과 함께 약 12만 스퀘어피트의 리테일 그리고 상업시설이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와 생활 서비스, 카페와 식당,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퍼블릭 플라자와 그린웨이까지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단순히 상가 몇 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동안 조금 흩어져 있던 버크 마운틴의 일상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는 생활 중심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프린스턴 플라자가 계획돼 있고 이 광장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센터하고 공원 그리고 주변 주거 지역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빌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은 아무래도 버크 마운틴 커뮤니티 센터가 되겠습니다. 2026년 5월에 공식적으로 착공을 했고 버크 빌리지 파크와 함께 2029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이렇게 파티를 할 수 있는 멀티퍼퍼스 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코키틀람 국립도서관의 새로운 지점도 이 건물 안에 함께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키틀람에서 커뮤니티 센터와 도서관이 한 건물에 들어가는 첫 사례입니다. 아이들이 수영 수업을 받는 동안 부모들은 운동하거나 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방과 후에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버크 빌리지 파크에는 스플래시 패드와 이렇게 오픈된 퍼블릭 공간, 그 다음에 소규모 행사가 가능한 잔디 공간과 보행로들이 조성이 같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커뮤니티 센터만큼 중요하게 봐야 할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학교인데요. 버크 마운틴에 초등학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마일링 크릭 엘리멘터리와 코스트 살리쉬 엘리멘터리처럼 지역 안에 초등학교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크 마운틴 안에는 지역 학생들을 수용할 중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산 아래나 포트 코키틀람 쪽 학교로 통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데이빗 애버뉴 인근에 버크 마운틴 미들 세컨더리 스쿨이 건설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드 6부터 그레이드 12까지 수용하는 통합학교로 약 1000명의 학생이 다닐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공식 일정으로는 2027년 가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 건물 하나가 추가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생활권 안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통학과 픽업 동선이 줄어들고 아이들은 학교와 친구, 방과 후 활동을 자신이 사는 동네 안에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학교 옆에는 버크마운튼 애슬레틱 파크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400m 러닝 트랙과 인조잔디 필드, 제대로 된 사이즈의 테니스 코트 4개가 들어가며 방과 후와 주말에는 지역 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학교와 애슬레틱 파크는 버크마운틴을 단순한 주택단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고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 커뮤니티로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최신 계획은 2027년 가을 완공입니다. 버크마운틴 지역의 또 다른 장점은 자연입니다. 골든이어스와 마운트 베이커 핏 리버 방향으로 개방감이 나오는 매물들이 있고 주변 트레일과 공원이 산책과 주말에 하이킹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현재 2만 명이 넘는 버크마운틴의 인구는 앞으로 약 25년에 걸쳐 5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는 단순히 주택 수요만 늘리는 게 아니고 그로서리 스토어와 식당, 병원과 학원, 생활 서비스와 대중교통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추가로 들어올 수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버크마운틴 부동산은 앞으로 무조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하고 커뮤니티 센터, 공원처럼 이미 공사에 들어간 공공사업이 있는 반면에 빌리지의 상업시설과 최종 주거 규모, 그 다음에 전체 완성 시점은 단계별 개발과 시장 상황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마스터 플랜 안에 있어도 계획의 확실성과 실현 시점은 단계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는 일부 구역에 저층과 중층 공동주택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물론 중층 건물이 곧바로 들어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획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이 빌리지와 가까운 매물이라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건물과 도로, 상업시설의 동선이 우리 매물의 프라이버시와 소음, 조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마스터 플랜과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버크마운틴에서는 집을 볼 때는 빌리지까지 실제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지도상의 거리는 가까워도 경사가 지나치게 가파르지는 않은지, 겨울철 차량 동선하고 출퇴근 동선들은 괜찮은지, 현재 학교 캐치먼트와 새 학교의 위치는 또 어디인지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발전 가능성이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약점이 실제 예산하고 공사를 통해서 줄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버크마운틴은 아직 모든 것이 완성이 된 동네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새 집들만 있고 생활의 중심이 다른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고 싶은 집은 먼저 올라왔고 이제 학교와 공원, 커뮤니티 센터와 상업 중심지가 그 뒤를 이렇게 쫓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연과 공간을 유지를 하면서 교육과 생활의 중심까지 갖춰지는 쿠키틀람의 대표적인 가족형 성장축에 있는 지역입니다. 버크마운틴이 앞으로 완성되어가는 신축 생활권이라면 웨스트우드 플라토는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주거 환경이 자리 잡은 안정형 고지대 주거지입니다. 새로움보다는 조용함과 조망, 프라이버시와 성숙한 주거 환경을 더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선택하는 지역입니다. 일부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은 고층 건물이 아님에도 지형에서 나오는 개방감과 조망을 시원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식이 있는 단지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붕과 외벽, 배관, 감가보고서와 향후 수리 계획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키틀람에는 어스틴 하이츠, 렌치 파크, 차인사이드, 하버 차인스처럼 땅과 위치,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 기존 단독주택지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애매하게 몇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고 재개발 가능성과 토지 가치, 그리고 주택의 유지 보수 위험까지 포함해서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코키틀람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동네가 나에게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실제 공사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활권이 내 가족의 생활 방식과 맞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직접 들어보고 어떤 생활권부터 비교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타운하우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콘도는 점점 좁아지고
하고, 그렇다고 단독주택으로 가기에는 가격의 관리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분들이 타운하우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타운하우스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타운하우스라고 다 같은 타운하우스가 아닌 이유와 집을 볼 때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할 기준들을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전트 크리스였습니다.